공항에서 침착함 유지하기. 공항의 풀서비스 카운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눈 오는 날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궂은 날씨나 꼬인 스케줄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노련하게 잘 헤쳐나가는 여행객들도 있지만 대부분 큰일이 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러한 정서적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 내 앞에 선 한 여성은 플로리다로 가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가 뜨느냐 마느냐 실랑이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 그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다.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재빨리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면 될 것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왜 그 비행기가 취소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따진다.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 이러한 결과와 연결된 정서적 관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을 가로막는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증오하는 결과에 끝까지 연연하며 집착할 수도 있고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뿌라냐의 지혜를 맞이할 수도 있다. 40년 전 리처드 브랜슨도 푸에르토리코 공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루에 하나뿐인 비행기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날 비행기를 못 타면 그날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사업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한 큰 손해를 눈앞에 두고 흥분할 만도 했지만 젊은 브랜슨은 공항 데스크로 가서 비행기를 전세 내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휴대용 칠판을 빌려서 이렇게 썼다. 버진 아일랜드행 비행기 좌석이 있습니다. 39달러. 그는 공항 로비에서 이 칠판을 들고 섰다. 그리고 금세 비행기 임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좌석을 팔았다. 그리고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 경험이 10년 뒤 버진 항공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고 싶지 않은가. 와, 정말 대단한걸? 순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질은 타고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로축은 열정, 세로축은 집착을 나타낸다. 소극적이고 집착적인 사람은 징징대는 사람. 집착적이면서 열정적이면 근본주의 광신자. 통찰이 있으면서 열정적인 사람을 린치핀이라고 하고 소극점에서 통찰 있는 사람을 관료라고 하는 거다. 각각의 사부면은 사람들의 부류를 나타낸다. 이들은 일을 할 때 겪는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 제각각 다르다. 근본주의 광신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뿔하냐도 없고 통찰도 없다. 이들에게 변화는 곧 위협이다. 호기심도 위협이다. 경쟁도 위협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 자신이 상상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다. 근본주의 광신자들은 언제나 세상을 더 작고 더 볼품없고 더 비굴하게 만든다.
온라인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미국 음반 제작 협회 역시 근본주의 광신자다. 이러한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들은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고소한다. 집착과 열정이 결합하면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태롭게 만든다. 관료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든 자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들은 규칙만 따르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남들이 어찌되든 신경 쓰지 않으며 하루하루 무탈하게 보내기만 하면 끝이다. 우체국 직원과 GM의 닳고 다른 경영진은 모두 관료다. 징징대는 사람은 열정은 없지만 자신이 가진 세계관에는 극단적으로 집착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세상이 그대로 머물기만을 바란다. 신문업계는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이들은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면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계속 징징댄다. 이런 업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외부인이 만들어낸다. 린치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고객의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 변화도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지금 직장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이 바로 린치핀이다. 적절한 곳에 적절한 노력을 쏟으면 결과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안다. 또 그러한 기회를 위해 노력을 비축해 놓을 줄도 안다. 린치핀에게는 징징대거나 소송을 하는데 쏟을 만한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다. 오로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심혈을 기울인다. 두 축을 일상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가로축은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세로축은 얼마나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표시할 수 있다. 눈앞의 상황을 통제하라. 얼마 전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해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적이 있다. 최소 1시간 반에서 길게는 5시간 동안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험이 많은 여행객들은 시스템이 언제쯤 고장이 나는지 느낌으로 안다. 제발 구해줘. 나는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이미 온라인에 접속해서 5만 원짜리 렌터카를 예약한 상태였다. 가까운 공항까지 2시간 정도 걸렸다. 물론 이것은 손해볼 일 없는 선택이었다. 객실을 나서면서 같이 타고 있던 23명의 탑승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차를 타고 근처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겁니다. 좌석이 4개나 비는데 함께 가실 분이 있다면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혼자서 집으로 왔다. 이 일에 대해서 오래도록 생각했다. 내가 멀쩡하게 차려입고 출장을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항공사를 욕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에서 내렸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선택은 자기 몫이다. 그렇지. 선택은 자기 몫이지. 자기 방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때 우리가 방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꿈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방어하는가? 시장은 내가 무엇을 방어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과 일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앞에서 난 추돌사고를 보면서 제기랄, 차가 또 막히겠군, 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사고 났네, 재밌겠다, 라고 말하는가? 거래처든 고객이든 현 상태를 방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조직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마저 왜곡하고 변형하려고 하는 심리, 또 그러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넘쳐난다.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에 맞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거대 기업들에게 막대한 돈을 받고 친기업 보호 정책을 펼치도록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오래전에 유명무실해진 비영리 단체들도 세상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배짱도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허리케인이 닥쳐오는데도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과 똑같다. 현실과 전혀 다른 것이 현실이기를 바란다. 희소성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희소한 것은 세상에 있는 그대를 희소한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이며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는 집착하지 않는다. 세계관과 집착은 언제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고객 서비스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회사가 당연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을 것이다.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돈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다루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세계관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예술가가 맺는 관계는 달라진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다룰 수 있고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똑똑한 협상가는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정직하게 이해함으로써 예술을 만들어낸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협상 전략을 빚어낼 수 있다. 자신이 일하는 조직, 투자한 회사,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 기억, 기대에 집착을 갖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한 집착과 그 집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바라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음반 산업의 경영진들은 완벽한 사업 모델을 좋아했다.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집착했으며 음악가와 팬의 관계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에 집착했다. 자신들의 사업 모델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세상이 모두 아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를 밀어붙였다. 그들은 바보였을까? 현재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뛰어난 음악산업 비평가 밥 레프셔트는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자신이 발행하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수천 명의 음악산업 경영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5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음악 산업을 향해 깨어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밥의 예술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한 진실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수많은 음반 기업들은 사라졌지만 밥은 린치핀으로 남는다.
그는 음반 업계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은 그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밥은 권력을 향해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밥줄을 만들어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매듭을 풀게.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의 줄과 미래의 줄에 엉킨 매듭을 풀어서 다루기 쉽게 만들 줄 안다. 시간이 가면서 여러 요소가 엉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개개인의 특성, 매몰 비용,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 일은 뒤죽박죽 엉키고 만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쉬워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문 산업은 종이와 뉴스에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뉴스를 전 세계에 공짜로 뿌리는 것과 종이 뭉치를 보급소 앞에 던져놓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요소를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한 미래의 매듭을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아웃사이더와 반란자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는 것이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 뒤에 숨은 진실도 다르지 않다. 고객의 이력을 관리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벌어진 일, 또는 기업이나 고객이 일으킨 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기억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지난 생각들을 엉킨 채로 두면 장차 고객과 파트너가 될 만큼 유연해질 수는 없다. 과거를 변명하는 데 정신이 팔려 미래는 내팽개치고 말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